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하나의 판타지 같은 걸 갖고 계세요. 아토피가 오래되니까 그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거든요. 아토피는 땀이 안 나서 생기는 거야. 땀을 빼야 돼. 그리고 땀을 흘려야만이 아토피가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아토피염과 땀과의 관계, 그리고 땀을 어떻게 내는 게 가장 현명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토피 피부염에서 땀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죠,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땀이 안 나거든요. 그럼 아토피 피부염에 땀이 왜 안 날까요?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날까? 땅구멍이 막혀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죠, 아토피가 심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몸에 땀 분비 장애가 생겨서?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땀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몸 전체에 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각질이 형성되거든요. 중증 아토피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온몸이 다 각질인데 이게 아토피 피부염 있는 부위만 각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몸이 다 각질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멀쩡한 부위에도 아토피가 약하게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약간 꺼슬꺼슬하면서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바로 피부염에 겉에 각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윤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각질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거죠. 피부 부속기 중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그죠, 피지선. 모 피지선 단위에서 피지선이 존재하는데 그 피지선에서 기름을 분비하죠. 우리가 피부가 촉촉하다고 느끼는 건 기본적으로 수분에 의한 게 아니에요. 기름이 분비되니까 기름이 유분막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산성 피지막을 형성하니까 그게 수분의 증발을 막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죠, 얼굴에도 로션을 바르잖아요. 로션을 왜 발라요? 수분을 넣으려고? 아니죠. 유분을 바르니까 수분의 증발이 안 되니까 피부가 비닐하우스 속처럼 촉촉하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토피 환자분들은 아토피가 심하기 때문에 피지선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피지선이 제 기능을 못해요. 아토피가 심하게 생기는데 그죠, 태선화되어 있고 그런데 피지선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죠. 사막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지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파괴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기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는데 아토피병이 다 나오면 피부가 기름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얼굴에 개기름을 흐르면 아토피는 다 나은 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토피 환자분들은 굉장히 푸석푸석합니다. 모든 피부가. 왜 그러냐면 피지선이 다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분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토피 비염이 생기게 되면 피부에 각질이 덮인다 그랬죠. 근데 그 각질이 땀샘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여기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가 땀샘이라고 하면 땀샘이 피부에 구멍처럼 뻥 뚫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치 우리가 피지선처럼, 그죠? 쭉 짜면 그죠, 기름이 쭉 나오잖아. 그게 피지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땀샘도 그와 비슷한 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땀샘은 사실은 덕트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안가를 가잖아요. 그럼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를 막 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에서 물이 고이죠. 신기하죠. 배어 나오잖아요, 바닷물이. 그런데 옆에 모래를 보면은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파면 물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땀샘이라는 건 뭐냐면 덕트 구조를 형성하면서 스며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안에서 땀 분비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스며서 밖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그게 땀샘의 덕트를 통해서 분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땀 분비가 굉장히 쉽게 되죠. 조금만 운동해도 땀이 펑펑 나죠. 근데 운동 안 했던 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덕트가 그죠, 퇴화돼 있어요.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안 했던 분들은 땀 나를 때 오래 걸리죠. 그래서 땀이 잘 안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땀샘 자체가 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길이 안 난 거죠. 물길이 나야 되는데. 그런데 아토피 환자분들은 각질이 두껍게 덮이기 때문에 물길이 막혀 있어요. 물리적으로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땀이 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아토피 피부염은 원래부터 땀이 나기가 쉽지 않은 몸 상태인 겁니다. 그 이유는 아토피 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원인과 결과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땀이 안 나니까, 그래 땀이 안 나니까 아토피가 생겼다라는 그런 이론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땀을 분비해주면 아토피가 나을 거야 라는 이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땀 분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그에 대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땀을 내면 아토피가 과연 나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에서 과연 땀을 많이 내면 아토피가 나을까요? 우리가 항상
문제를 해석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극단적인 부분에서 결과를 찾는 거죠. 마치 우리가 그죠? 생물학적인 연구를 할 때 남극 가서 연구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극한 조건에서 현상이 더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남극 같은 조건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토피 비염 환자분들 극단적인 상황은 첫 번째는 영아 아토피죠. 꼬맹이들 태어나자마자 아토피가 생긴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땀을 안 흘려서 그런 걸까요? 땀이 안 나서?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뛰지 않아서? 땀 분비가 안 돼서? 아니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아토피가 생겼는데 땀 분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래 땀 분비는 점점 커 나가면서 분비되는 거거든. 근데 태어나자마자 아토피에 따라서 땀 분비가 문제. 그럼 애들도 그럼 그죠? 한 두 달, 세 달 태어난 지 그런 아이들도 반신욕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면 소아 아토피 같은 경우 그죠? 한 살 돌도 안 지난 애들 반신욕을 시킬 수 없거든요. 땀 분비를 시킬 수 없고 운동하라 그래. 태어난 지 두 달, 세 달 된 애들 운동을 시킵니까? 뛰라고 뛰어 응애 뛰어 응애 아니면 돌도 안 지난 애들한테 뛰어 넌 땀을 흘려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아이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증 아토피로 가보면 또 현상이 또 보입니다. 성인 아토피 중에서 정말 심한 아토피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온몸이 새까맣게 된 분들이 많아. 미라처럼 그죠? 온몸이 각질투성이고 딱딱하면서 심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땀을 흘리면 아토피가 개선이 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땀을 아무리 운동해도 나질 않습니다. 너무 중증 아토피는 그렇게 해서 답이 안 나와요. 땀을 흘리려고 해도 흘려지지가 않습니다. 땀 내려고 운동을 해요. 계속 뛰어도 땀이 안 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증 아토피 같은 경우는 2차 감염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너무 심한 아토피 같은 경우는 땀을 억지로 흘리게 되면 피부 자체에 그죠? 세균총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세균 감염이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근데 땀을 과도하게 흘렸을 때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반신욕이나 찜질방 같은 곳에서 땀을 흘리게 되면 피부 자체에서 감염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어요. 2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릴 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럼 진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토피 비염이 2차 감염이 언제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름에 많이 생깁니다. 여름철에 더울 때 찝찝할 때 땀을 흘릴 때 황색 포도상구균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가진도 흔한데 2차 감염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더워서 땀 분비가 되니까 피부에 소금이 많아지죠. 그럴 때 그 소금이 황색 포도상구균을 활성화시킵니다. 황색 포도상구균이 소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비염 2차 감염이 빵 증가하는 경우는 여름철 땀을 흘릴 때입니다. 즉 일장일단 있는 게 아니라 땀을 너무 과도하게 흘리게 되면 2차 감염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가 땀을 흘리게 되면 반신욕을 하거나 찜질을 해서 땀을 흘리게 되면 피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서 땀을 흘리는 것 자체는 좋다고 쳐봐요. 왜 그러냐면 혈액순환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잔열이 남거든요. 그 잔열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피부염이 악화되거든요. 제가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 잔열입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분들이나 얼굴 피부염이 심한 분들은 반신욕 같은 걸 하게 되면 2번 괜찮다가 한 번 뻥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열을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토피 비염에서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원칙은 땀 내려고 운동하지는 말아라는 겁니다. 땀을 내서 피부염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아토피 비염의 운동은 몸이 건강해지도록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땀 내려고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을 흘릴 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건강해지고 몸에 활력을 주는 정도에서 운동을 하게 되겠죠. 권장하는 운동 방법이 뭐냐면 10분 정도 가볍게 뛰는 겁니다. 그리고 걸으세요. 그리고 또 10분 정도 뛰고 또 걸으세요. 그래서 그 비율이 1대1 정도 10분 뛰고 5분에서 10분 걷고 10분 뛰고 5분에 10분 걷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몸도 좋고 기분도 좋고 상쾌해지겠죠. 그런데 시간은 1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면 그죠? 30분 뛰는 거가 되고 30분 걷는 게 되겠죠. 그러면 몸의 활성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너무 더운 곳에서 운동하는 건 절대 비춥니다. 그래서 제가 아토피 환자분들 같은 경우 더운 여름철에 운동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열악한 조건일 때, 안 좋은 조건일 때는 피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 아토피 환자분들은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하세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환자분들은 날씨가 좋을 때 운동하는 게 좋아요. 봄, 가을, 그죠? 겨울에는 실내 운동 같은 걸 해주면 너무 춥지 않으니까 좋겠죠. 그래서 좋은 조건 하에서, 우리 피부가 상쾌한 조건 하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산소 운동을 가볍게 1시간 이내로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의 종류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격한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스피닝, 크로스핏, 에어로빅스 이런 건 과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땀 분비는 될 수 있는데 그로 인한 발생한 열이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추천하는 거고, 그리고 한낮에 테니스를 친다던가, 그죠? 등산을 뻘뻘뻘 땀 흘리면서 햇빛 쫙쫙 받으면서 하는 것들도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너무 악조건 하에서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여름에 막 테니스 치면 굉장히 안 좋죠. 덥고 그 열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염이 심해지거든요. 제가 피부염 환자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 시간은 아침에 운동하지 마시라. 아침 운동하게 되면 우리 몸에 웜업이 돼서 체온이 상승하겠죠. 그럼 피부가 가렵다고 느껴지고 열이 빠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권장하는 시간은 밤입니다. 밤. 그죠? 밤에는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체온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잠을 자게 되면 체온이 더 떨어지죠. 그래서 피부에 잔열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열에 의한 악화 기전이 발생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의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과 땀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땀, 아토피, 땀을 흘리면 아토피가 낫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아토피 환자분들은 아토피가 나으면 땀이 저절로 낫는 겁니다. 땀을 내서 아토피가 낫는 게 아니라 아토피가 나으면 그 다음에 땀은 자연히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좋아진 상태에서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땀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피부가 뽀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운동 하나 안 하고도, 그죠? 피부염이 낫게 되면 땀은 저절로 낫게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묘한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이.